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일 연속으로 4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신규 확진자 전해드렸던 것처럼 1,539명, 지난 7일 1,200명을 넘어선 후에 무려 25일째 4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전날보다는 171명이 줄었습니다. 아직 그 확산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까? 확산 추세가 꺾였다고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19를 통제하는 수단은 백신 접종, 그다음에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백신 접종은 이제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치가 않고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는 워낙에 지역사회 숨은 그런 감염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산 속도를 지금 충분히 따라가질 못하고 있고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가지고 이 유행을 어떻게든 지금 초반에는 잡아야 되는데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제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잘 나타내 주는 게 이동량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초기 그 첫 주에는 한 8% 정도 감소를 했다가 지난주에 벌써 1% 증가라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비수도권은 지금 뭐 최근 3주째 계속 조금씩이지만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과 방역 상황, 그다음 접종 수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아직은 뭐 정점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그런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현재 전국에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일괄적으로 3단계가 적용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좀 무섭거든요. 원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비수도권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뭐 며칠 되지 3단계로 이제 상향한 지가 얼마 되질 않았는데 실제로 그 3단계라는 게 그 이전 바뀌기 전에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완화됐던 게 돌아간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비수도권 중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위험한 그런 곳들은 이미 뭐 4단계 가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계속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주까지는 이동량이 계속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이동량의 증가 여파가 이번 주까지는 나타날 거고요. 지금 이제 좀 강화되고 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돼서 이동량이 감소를 하는 게 이번 주에 나타난다 그러면 그 효과는 다음 주 정도쯤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추세가 좀 나타날 수가 있어서 지금 아직은 뭐 지금 확진자 수가 줄어들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감염이 확산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도 걱정인데 중환자 191일 만에 300명을 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병상이나 의료진의 대처인데 문제는 없을까요? 지금 뭐 그래도 이제 백신 접종이 고위험군 중심으로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3차 유행에서 지금의 1,000명대가 25일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 중증 환자가 1,000명을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게 이제 그 어르신들 접종 때문인데요. 젊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 중증화가 이제 낮다고 해도 그 확진자 수가 많아지면 당연히 중증 환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최근 이제 일주 사이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갑자기 이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중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중증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뭐 에크모든지 인공호흡기든지 뭐 신장 투석기든지 이런 굉장히 이제 좀 다루기 까다롭고 이제 큰 병원에서만 이제 수요하고 있는 그런 그 치료 그 기구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건 지역마다 좀 편차들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국 단위로는 중증 환자 이동 병상이 몇 개 좀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당장 응급 환자가 생겨서 그런 치료가 필요했을 때 병원을 찾기가 힘든 경우들이 이제 이렇게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생길 수가 있어서 이런 병상에 대한 그 의료 자원에 대한 그런 재배분 이런 것들이 일단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그 중증 환자 치료 병상 또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이렇게 크게 3가지 종류의 이제 병원 세팅이 있는데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도 이제 입원 환자 수가 늘면서 사실 조금씩 그 지역마다 이렇게 편차는 있지만 좀 무리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그런 젊은층 고위험군이 아닌 분들은 그 선별을 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에 특별히 치료가 없는 사람이 입원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로 이렇게 잘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앞선 대유행 때 상황을 보면 교회나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확진자가 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양상이거든요.
4차 대유행은 직장과 학원, PC방, 지인 모임 등의 일상 그 곳곳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방역 대응이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커졌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들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집단 발병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 접종이 진행되면서 이제 20대에서 40대까지 사회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가족이나 지인 중심으로 이제 그런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예. 그들 중에 상당수는 아예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겉으로 봐서는 확인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방역 당국에서 아무리 찾아내고 관리를 하고 싶어도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그런 그 빈 그런 허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도 이제 그 보면 백화점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대형 마트 이런 것들은 사실 과거에는 QR 코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고 이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확진자가 막 나오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역학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예. 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찾아내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곳에 대한 이제 QR 코드가 이제 어찌 보면 강제화되고 이런 이제 좀 역학 조사를 돕기 위한 이제 좀 시스템들이 이제 차근차근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제 좀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제 예.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는 국민들이 알아서 잘 지키고 해서 이 유행을 좀 이겨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는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다음 주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비수도권의 환자는 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음 주까지 유행상을 지금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검토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멈추지 않고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주말 동안 이동과 여행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다음 주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 상황에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금 그 방역 당국에서 얘기를 하지만 이제 국민들한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그건 예. 이제 강제화가 돼서 어떻게 관리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방역 당국에서 확인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역 당국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제 그리고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곳들 그리고 이런 곳들은 한 군데를 막으면 풍선 효과가 돼서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고 그래서 이런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방역 당국 관리가 안 된다 그러면 집합 금지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과 조금 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동이 있을 수 있는데 좀 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이동을 줄이는 여러 방안들을 지금 방역 당국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 이전에 지금까지 대책이 안 먹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통제를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확진자 수 2,000명도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번 유행의 정점 아직도 시간이 좀 지나야 할까요? 제가 보기엔 유행의 정점을 얘기하려고 한다 그러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발휘가 돼서 수도권, 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이동량이 일단 감소를 해야 되고요. 과거의 경험상으로 보면 그 이동량이 그냥 좀 감소한다고 통제가 될 정도 되지는 않고 예. 거의 한 20% 정도 가까이 이제 감소를 했을 때 그 유행이 통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들이 좀 돼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통제가 되고 유행의 정점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부는 일단 전국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은 조금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경남 함양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이 4단계로 격상을 했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강원도 양양군은 4단계에서 이 3단계로 내렸는데 이렇게 지역 감염 상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수도권도 수도권이지만 비수도권 그 각 지역마다 그 각자 지역 자치구가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방역의 역량이 많이 다릅니다. 수도권은 어느 정도 인력도 충분하고 어떤 이런저런 대비가 잘 돼 있는 반면에 비수도권에서는 어떤 위험시설에서 이 집단 발병을 하게 됐을 때에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방역 당국의 그런 선을 넘어가는 경우,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집합 금지나 이런 4단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유행의 양상을 봤더니 방역 당국의 관리 하에서
낮출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 지역 사회나 이런 곳은 또 이렇게 좀 낮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 일단 지금 대부분의 이제 비수도권도 3단계 이상을 이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사회의 그 방역 역량에 따른 그런 조정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백신을 맞아도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돌파 감염을 막기 위해서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백신 접종을 하면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이제 들어오지 않나 보다. 예. 나는 안전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지는 않고요. 그 결국은 백신을 맞았다라는 거는 그 백신의 효과는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면역 세포를 만난 그 순간에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 결국은 과거에 백신 맞기 전에는 우리 몸에서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싸워서 이겨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백신을 접종하신 분은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에 노출됐을 때 항체라는 것도 갖고 있고 세포성 면역이라고 직접 죽일 수 있는 그런 메모리들도 갖고 있어서 예. 같이 공격을 해서 바이러스를 빨리 죽여서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그 사람 인체의 면역 체계 깊숙한 곳까지 잘 노출이 되지 않고 코 뭐 점막이나 뭐 구강 그 인후에 이제 가까운 곳들이 이제 그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곳에는 그런 것들을 바이러스를 바로 무력할 만큼 충분히 많은 항체들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지가 잘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감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침습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항체나 이런 백신의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00만큼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그 항체나 이런 면역의 도움으로 100을 다 막아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 막아내지 못하고 10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그럼 10만큼이 남은 바이러스가 적긴 하지만 이거는 내 몸 안에서 계속 감염을 일으키고 외부로 배출이 되고 다만 예. 적은 양이 들어와서 왔기 때문에 중증 감염을 일으키지 않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 백신을 접종했든 안 했든 간에 내가 안전해지는 건 맞지만 다른 사람한테 감염 우려도 있고 예. 그 백신의 효과를 회피하는 능력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내가 맞게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백신 접종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걸리게 되더라도 나는 조금 그 위험은 덜하겠지만 예.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백신 관련 이야기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49세 이하 연령층에 대한 접종 계획이 나왔는데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사전 예약 10부제를 시행을 하고요. 접종 일자별로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 물량을 10분의 1씩 사전에 또 할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예약 시스템의 과부하가 좀 걸리지 않고 무난하게 진행이 될까요? 뭐 지금 50대에서 이제 5년 단위씩 끊어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접수를 받아봤더니 사실 좀 무리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이제 예. 그런 방역 당국에서 이제 그런 그 외부 민간 기업의 이제 도움도 받아서 이제 시스템을 많이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10분의 1로 나눠 가지고 그 해당하는 그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접수하게 된다 그러면 과거보다는 좀 안전성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예. 좀 그것들 잘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현재 17세 이하 청소년은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이 접종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데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한 접종 어떤 요소들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이제 6세 이상 좀 장기적으로는 올해까지 6개월 이상의 접종에 대한 승인을 받을 계획을 하고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RNA 백신 같이 이제 지금 그런 그 낮은 연령대에 대해서 연구가 되는 백신들은 그 허가가 다른 나라에서 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허가를 내서 적극적으로 접종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임산부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걸렸을 때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상당히 이제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이렇게 소아분 같이 아직 접종이 진행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접종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는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방역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코로나19 상황과 전망에 대해 신상혁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